통일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연결고리를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와의 마치 정교 유착인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공세가 있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자, 노영민 전 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언급된 대목 보시죠.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죠.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부회장과의 대선 직전 통화입니다. 제가 여권 쪽에 어프로치한 거는 2개 라인. 윤 본부장의 특징은 이 어프로치라는 단어를 즐겨 썼다는 것. 접근, 어프로치, 접근. 제가 여권 쪽에 어프로치한 건 2개 라인. 다행히 노영민 실장님이 있다. 2, 3년 닦아놨다. 라고 통화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보 쪽에서도 연을 만들었다라며 노영민, 김현철, 이종석 이름이 언급됩니다. 특검팀의 수사보고서 윤 전 본부장은 진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감사 김현철 장관 등 이재명의 멘토인 이종석까지 연을 만들었다라는 진술을 통일교 인사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와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 쪽에 통일교가 어프로치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면담을 통일교가 추진했다라는 의혹은 잠시 후에 보도드리겠습니다. 김의식 교수님, 네. 권성동 의원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유착이다라면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 노영민 실장, 그다음에 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대통령과 가까운 이종석 국정원장 이름이 지금 반복적으로 어프로치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프로치했다는 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서 로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권성동 의원이 구속 수사되면서 마치 통일교라는 이 이상한 종교 집단이 국민의힘에 완전 일체화가 돼가지고 당원도 넣어주고 당대표도 선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선을 대고 엄청나게 했던 거로 지금 국민들한테 프레임이 짜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거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기소되고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2번이나 공개석상에서 네.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은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지금 뒤늦게 나타난 건 아니 당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이른바 비주류 소수 군소 종교 단체에서는 어떻게든 권력에 선을 대려고 하는 게 속성이에요. 그 어프로치라는 게 선을 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류화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여권하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여권이 문재인 정부고 그때 여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 캠프 아니었겠어요? 네네. 그쪽에 줄을 대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였어요. 그쪽에도 줄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쪽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 측만 특검이 수사를 해서 구속하고 기소한 거죠. 이른바 선택적인 수사 그렇죠, 논란.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이번 8월 달에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쪽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참 맥을 잘 짚었다라는 게 저도 이제 정치부 취재를 오래 했으니까 노영민 실장과 이종석 원장을 딱 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혁진, 양태정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저기 죄송합니다. 곁다리. 곁다리 헛방 말고 노영민, 이종석을 딱 그건 양태정, 정혁진이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접촉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윤영호 본부장이 접촉해 본 적, 어프로치가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이종석 당시 캠프 핵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 의원을 이야기한 건 실제로 어프로치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한 2, 3년 닦아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따라서
피의 사실 공표를 그때그때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특검보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다 하잖아요, 이야기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걸 지금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오늘 얻은 신문은 통일교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도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여국 학자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 학계는 해봐야 뭐 토론 사회 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니까 정당한 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만 정치권이 줄을 대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게이트가 열리면 명명백백하게 지금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진상을 파헤쳐서 처벌할 걸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이종석 원장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이 특검 측에 진술한 내용과 통일교 관계자들끼리의 통화 내용이 드러난 수준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특정 사건도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통일교가 유력 사실은 대통령 주자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미국의 유력 인사들 간의 면담을 통일교가 추진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통일교가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 서밋 당시 이재명 후보와 미국 측 인사의 대담을 추진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등을 통일교는 검토했었고요. 윤영호 세계본부장, 이재명 후보와 하실 분들을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목록 작성을 하고 정리해봤다. 그러자 통일교 부회장이 어프로치하는 명단, 여기 또 어프로치네요.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주시면 강선우한테 넘기겠다라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재명 후보 수행했었나 그랬지 않았나요? 그러자 여기 또 기가 막힌 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뭐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프로치한 사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자 부회장이 진짜 되는 사람들 명단은 정지상 쪽으로 해보겠다. 일반적인 그 어프로치 명단은 강수한테 넘기지만 그 중에 진짜는 정지상 쪽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 좀 어프로치를 해볼 텐데 2022년 대선 전에 통일교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왜 조성해요 도대체?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일단 어프로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골프에선 티샷, 어프로치 그리고 퍼팅 아니겠어요? 어프로치는 양 당에 다 후보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글쎄요 지금 근데 보니까. 티샷은 안 한 거예요. 네. 우리 쪽에는. 그러니까 힐러리를 뭐 추천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다. 저쪽은 마크 펜스에 대해서 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프로치는 하는 거는 저 사람들 로비스트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문제고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통일교가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 아주 창궐했어요. 그 당시에 한 60년 동안 그 자민연이 아니고 뭐죠? 자민당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7월에 아베 신조 수상이 그 저격당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정당 해산까지 이루면서 지금 일본에서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청년 조직 가부쇼라는 데서 거기는 자민당밖에 없으니까 자민당에 가서 무료 봉사합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전화도 받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 하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거의 양당제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여야에 대해서 계속 끈을 대고 접근하려고 하고 뭐 별수단을 다 썼겠죠. 돈을 줘보려고 하고 뭐 선물 줘보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프로치로 들어갔지만 결정적으로 티샷은 못한 데는 저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좀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온 강선우 의원과 정지상 전 실장의 입장은 뭘까요? 당사자들 해명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강선우 의원, 윤영호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연락처도 없다. 대선 전 통일교로부터 어떤 연락 받은 적 없다. 이재명 후보의 대담 주선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사실이다. 정지상 실장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다이렉트로 통일교가 연락 어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통일교 주선 회담에서 실제로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만나죠.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 부회장과 통화합니다. 이재명 쪽에서 연락, 다이렉트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한학자 총재죠. 어머니가 3, 4주 전에 Y,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죠. Y로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캐스팅보트 입장됐다는 것 고무적이다. 이재명 쪽에서 만나자고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여야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국식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야에 어프로치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왜 특검은 이거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다 안 밝히고 있던 겁니까? 마치 한쪽 정당에만 통일교가 깊게 유착된 듯 특검은 그쪽 내용만 발표한 거잖아요. 왜 특검은 이거 다 덮어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글쎄요, 저도 사실 좀 어리둥절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어떻게 생각했느냐. 통일교 하면 국힘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예요. 네. 통일교의 현안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메콩강 그거 하고 YTN 인수하고 UN 사무국 유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도 좀 끼워달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고 어프로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냥 어프로치 했습니까? 이것저것 선물까지 주면서 어프로치 했고 그 와중에 지금 구속된 사람도 나왔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했던 권성동 의원이 뭐 돈 받았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영장 발부돼서 구속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종교 단체를 상대로는 진짜 들어보지 못한 센 발언을 갖다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종교 단체 해산하고 그 재단에 있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었는데 네. 통일교 재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 조, 몇십 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나라 살림이 좀 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하고 통일교가 유착 관계가 무지하게 심하니까 이참에 아예 국힘에다가 결정타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전에 뭐 엊그저께인가 윤영호 씨에 대해서 구형이 있었어요. 예. 그때 특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영호는 통일교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아니겠는가. 네. 저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일 먼저 임종성 의원이 여기저기 통일교 행사에 엄청나게 많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뭐 축사 한번 하면 돈 뭐 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뭐 그렇게 돈 준다면서요. 그러더니 전재수 장관 어제 미국에서 그 출장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그 장관직 그냥 내려버리겠다.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장관직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 이름 나왔죠. 노영민 비서실장 이름 나왔죠. 이종석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이러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선우 의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정진상 실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 좀 어리둥절해요. 그러면 특검이 말하는 그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심지어 저 며칠 전에 기사 나왔지만은 통일교의 넘버 3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의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그 기구에 부의장으로 임명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그 뭐 통일교 해산되는 건 뭐 잘 모르겠고 그 통일교에 따라 가지고 유착돼 있어 가지고 내란이 아니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 우리나라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 특검의 선택적인 기소는 의도적이다. 정략적이다라는 비판을 정혁진 변호사는 주신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노영민, 정동영, 이종석, 김현철, 강선우, 정진상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과는 무관한 이름들이고 어프로치, 접촉을 했다라는 이름인데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전재수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통일교 행사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임종성, 김규환은 곁다리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3천에서 4천만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중 한 명입니다. 최소 3개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김규환 전 의원은 통일교 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두 명의 해명도 한번 보시죠. 사실 아니다. 금품 수수 받은 적 없다. 개인적 만남 없다. 통일교 간부를 여당 당직에 임명한 것. 내가 안 친 건 사실이다. 출장 때 만나 인연이 있었다. 천정궁 방문.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평 갔다가 입구에서 사진 찍은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 윤 전 본부장이 횡령해서 잘리니 말 만든 건 사실 아니다. 한학자 만남. 높은 사람들 행사에서 악수 한번 해봤지 내가 만날 레벨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